그러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니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는 달려야 된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내년 22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정해졌죠. 내년에 대선이라 그런지 아주 화끈하게 쏘는데 600조 규모의 슈퍼 예산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규모의 액수가 아닐 수 없는데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참 생각이 많아지는 기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게 되면은 국가 채무가 이렇게 늘어날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국가 채무 액수 1000조 원 시대를 내년에 확실히 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 국가 채무가 200조 원인가 할 때 그때 우리나라 망한다고 떠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안 망하죠. 이제는 몇백조 원 정도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1000조 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 많은 돈이 어디 쓰이게 될까 좀 봤습니다. 진짜 다양한 곳에 쓰이게 되는데 영유아 아동계층과 청년 관련 정책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 쪽에 막 밀어주고 있는데 이게 대선을 의식한 느낌이 들지만 저의 착각일 것 같습니다. 여튼 저는 애 아빠니까 영유아 아동 관련 내용을 좀 봤습니다. 출산을 하면 200만원 함께 쏴주고요. 매월 30만원씩 주고 임신 바우처를 100만원씩 늘려가네요. 제 아이가 올해 태어났는데 이 정책은 1년만 빨리 시행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식의 지원금을 늘리는 정책은 한 10년 전, 20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던 거잖아요. 금액이 늘어난다고 발표를 하면 저는 둘째 아기를 가질까요? 없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까요? 지금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쓴 게 누적으로 해서 200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한 10년 넘도록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핑계를 댈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가 아니라도 한 10년 넘도록 이렇게 쭉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못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출생률이 0.7명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내년에는 0.6을 예상하고 있어요. 진짜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는 숫자인데 제가 언젠가 슈카월드에서 봤었는데 출산율이 1이 깨졌을 때 진짜 충격적이다라는 얘기를 아직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0.83 보고 이게 무슨 숫자냐고 막 슈카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0.6이 정말 0.6이라는 숫자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성인 4명이 있을 때 아이가 1명 정도가 기대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구는 4분의 1로 줄어들 날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헛발질을 할 거라면 차라리 옛날에 허경영을 뽑는 게 낫을지도 몰라요. 요즘에 근황을 좀 보자면은 이런 모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퍼포먼스라는데 멋있습니다. 위험차고 괜찮습니다. 여튼간에 예전에 허경영이 대선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친놈이다, 사기꾼이다 라고 했었는데 근데 많이 실현됐었어요. 옛날에 내걸었던 공약을 보면은 노인수당이라든지 결혼수당, 출산수당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이미 좀 어느 정도 실행된 것들이 있죠. 내년 예산 중에 중고등학교 때까지 EBS 교재 사려고 얼마씩 준다면서요.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보고 있으면은 차라리 20년 전에 이런 걸 했으면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 요즘은 허경영 씨는 안상수 의원하고 손을 잡은 것 같은데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출산 대책을 좀 보고 있으면은 훌륭한 사람들이 열심히 정책을 수립했겠지만은 왠지 이 느낌이 80년대의 그 제조업 마인드를 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죠. 인풋을 얼만큼 넣으면은 아웃풋은 이만큼 뽑아내야 된다는 기대치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예를 들면은 올해 출산 정책에 쓰는 돈이 90조 원인데 출산율이 0.84니까 여기서 10% 올리려면은 예산을 10% 더 때리면 되지 않느냐. 그럼 내년에 97조 원을 쓰면 내년 출산율은 0.9 정도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국가 차원의 거시적으로 보는 거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보실 거고 분석을 많이 할 건데 저 같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괴리감이 좀 있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반에 10명이 있다고 쳐요. 시험을 쳐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 일렬로 세워가지고 꼴찌를 탈락시킨다고 생각해 봐요. 10등이 탈락돼서 또 없어졌어요.
그러면 탈락한 사람 앞에 있는 구등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다음에는 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배틀로얄도 아니고 사회구조가 약간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떨어지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사회구조는 일렬로 쭉 세워진 게 아니라 피라미드 구조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부터 무너질 겁니다. 밑에서부터 무너지는 이 인원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니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는 달려야 된다. 살기 위해서 달려야 하는데 내 발목에 납덩어리를 차고 달릴 수는 없잖아. 내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릴 수는 없잖아. 내가 달리고 있는데 알기를 달고 달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출산 생각을 못하고 결혼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떠나가지고 솔직히 사람들이 누구를 도태시키고 뭐 탈락시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탈락된 사람도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실력이 좋고 노력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탈락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태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다 할 겁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사회적인 약자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선행을 하는 업체나 사람들이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잠깐 넘어지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편입될 수 있다면, 어떤 도전을 하다가 넘어져도 괜찮을 수 있다면, 다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경쟁에 내몰려서 자기 아이도 못 갖는 상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책을 수립하는 훌륭하신 분들이 분석적인 것도 좋은데 사람들의 이런 감성적인 면도 봐주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